안녕하세요. 슈퍼게이밍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몽당연필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 이제 출근을 해서 12월 달에 월간, 그 다음 4분기, 그 다음 반기, 그러니까 하반기, 그 다음 연간까지 상승률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하반기 상승률과 연간 상승률은 대표님과 영상을 찍어서 이제 일정대로 올라갈 거고요. 나머지 월간과 4분기 상승률을 이 방송으로 좀 빠르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월간 상승률 1위는 SC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조금 입에 붙지 않죠. 건설주, 플랜트 관련주 뭐 이런 종목으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쭉 이어졌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지금 11월 말일부터 12월 달에 굉장히 급하게 올랐습니다. 역시나 이런 각도가 90도 가까이 되는 각도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거겠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단의 변화를 가져가든지 신규 투자자가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뭐 이런 로직에 따라서 월간 상승률 1위를 찍었네요. 뭐 개별적으로 이런 느낌의 아이들이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글로스퍼 랩스도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쉐일 상태입니다. 쉐일 상태에서 역시나 이쪽도 원사업 단위인 이런 철 스크랩 라인들 이런 라인들 빼고 일단은 감자를 했고요. 재무제표를 만지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조달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재료적 정보 분석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요런 로직에 움직이고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시무시한 박셀바이오. 올 한 해 IPO 시장이 굉장히 달아올랐죠. 그 중에서 박셀바이오가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나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여러 암종에 관련된 개별적인 완전관의 소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원래 개발하고 있는 항암 그 세포 치료제 라인들 그것들이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끝끝내는 무상증자까지 이루면서 시세를 강력하게 뽑아냈습니다. 과연 무상증자 이후에 추세의 전환을 나타낼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는 알 수 없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2020년도 IPO가 굉장히 화끈했구나, 그리고 그 뒤를 뒤따르는 개별 종목군들이 월간으로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 라인에 신규 상장주 하나기술이 있었고, 자, 제약바이오 라인에 당뇨병 관련 이오플로우가 있었고요. 이오플로우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그 다음 박셀바이오가 크게 움직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이 정도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021년도 IPO 장세도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일정 부분 흥행은 어느 정도 유지하겠구나. 2020년도에 신규 상장주의 평균을 내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신건설 200%, 월간으로는 200%인데요. 지금 점 상한가 이후에 물량 나오면서 음봉 받기 전까지는 굉장한 상태였죠. 제자리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재명 관련주. 과거의 대장주 이미지 에이텍의 움직임 이후에 조정. 에이텍 TN도 비슷한 움직임. 동신건설과 프리엠스 이런 식으로 대선의 피크 시기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최소 6개월 전이고요. 대선 관련 플레이들이 가장 활발할 때가 그 6개월 전부터 한 1년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2021년도에는 개별적인 대선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3인방 체제가 조금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이재명이나 이낙연 이쪽에 뭐 단일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야권의 대선 주자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개별 이슈가 어느 정도 있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A스토리가 11월 초부터 12월 달 끝까지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이쪽의 로직도 굉장히 간단했고요. 그 간단한 로직이 Simple is best라고 가장 강력하게 월간 미디어 섹터를 상승시켰습니다. 보유 IP에 대한 시장의 제값을 쳐주는 분위기, 그런 거죠. 똑같이 수주를 받거나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하고 공급했던 과거에 이런 방송 제작사들이 분위기가 바뀐 거죠. 왜냐? 수요가 공급을 압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요는 글로벌 OTT사들의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수요들, OTT사들의 무한 경쟁 체제, 넷플릭스에서 시작했고 중국의 아이치이였나요? 뭐 이런 쪽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최근에 쿠팡까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쪽에서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미디어 섹터 하위사의 제작사들이 1,000원짜리를 1,200원에 팔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차트를 보죠. A스토리, 뉴, 펜엔터, 사마네트웍스, 위즈웍 스튜디오, 그 다음 모든 시장의 앞단에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매각 관련 이미지였고, 하나기술 신규 상장 라인에서 2차전지 라인이
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더불어 굉장히 강력한 섹터죠. 하나제약이 이미지를 확 하고 켜졌고요. 우리가 이제 할 거는 그거죠. 하나기술의 움직인 걸 통해서 이건 이제 주말 숙제가 되겠네요. 신규 상장주 플러스 2차전지 사업 하나기술을 트리거로 놓고 이와 같은 로직으로 로직 안에 속하는 종목 찾기,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신규 상장주 명단 쭉 보고 하고 있는 사업 보고 하나기술처럼 신규 상장했는데 2차전지 쪽 사업하고 있는 거 찾아보고 그 안에서 차트 보고 수급 상황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후보군으로 같이 올려놓고 신규 상장주의 순환매가 지속되는지 판단, 하나기술의 추세 판단, 그 뒷단에서 같이 순환매가 일어나는지 판단,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로닉스는 역시나 2차전지 똑같은 LNF의 움직임이었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움직임,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사업단의 가장 큰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쪽에서 개별적인 이슈들이 계속 플러스가 되면서 움직임이 계속 쭉쭉 나오고 역시나 중국단의 CATL이라든지 캐파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싸움에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캐파를 계속 같이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뒷단에서 공급을 하는 쪽에서도 따라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 세 종목에서 강력하게 움직였고요. 이것들과 관련된 움직임은 역시나 추세는 지속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 동일 같은 경우도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올드 앤 뉴 전략들, 원래 원사업단의 올드한 성장성 정체되어 있지만 탄탄한 가치주의 이미지에서 2차전지라는 신사업단을 부과시키면서 시장의 부각을 크게 받았죠. 이런 이미지들 굉장히 많죠. 이런 쪽에서 DI 동일이 그랬고요. 최근에 세방전지가 그랬고요. 뭐 알루미늄 화학 이야기들 나오고요. 동박 이미지 나오고요.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탈소프트도 역시나 이제 600억 됐습니다. 이거 200억대부터 지켜보던 종목이 이제 600억이 됐습니다. 3배 정도 올랐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접근하는 관점은 대선 관련주 접근이었고 200억짜리 300억이 안 되는 그 언더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적자 구조 가져가고 않는 거, 시총순으로 나열하고 뺄 거 빼고 있는 것 중에서 대선 관련주의 전지를 두고 봤던 거기 때문에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 보고 뭐와 관련되어 있는 대선 관련주였는데 그것들이 시장에서 사라졌을 때 다른 쪽에 또 갖다 붙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말 그대로 200억짜리 박원순 관련주였는데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이재명 관련주로 변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텔리안테크도 위성 관련주.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정책의 예산안이 중요한 게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발사도 다 미뤄지고. 근데 해외에서는 정부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X 이런 데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인텔리안테크에서 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에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도 프로젝트 윈원웹 이쪽도 완전히 죽기 직전부터 지금 살아날 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됐기 때문에 시장의 부각을 또다시 이렇게 강하게 받고 있는 거죠. 이 정도였고요. 4분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면은 12, 11, 10 9월달 마지막 거래일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 자, 4분기 1위는 박셀바이오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1위가 1600%의 신풍제약이었어요. 4분기만 봤을 때는 1200%의 박셀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뭐 에이스토리는 아까 봤던 거고, 그린케미칼 같은 것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탄소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환경, ESG, 지속적으로. 이 ESG라는 키워드를 하나를 툭 시장에 던져주고,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툭 던져줬을 때 거기서 무한 증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터 거버넌스, 국내에서 관련된 사업군들, 신재생에너지단들, 환경,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 중에서 플라스틱 중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안에 뭐 종이 빨대부터 시작, 그 다음에 생수 페트병, 유리병으로 대체 무한 증식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관련주의 서연탄 메탈 라인들, 안철수 관련주 뭐 까뮤 ENC 뭐 이런 거죠. 안철수 관련주들은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선이랑 이제 멀어진 상태고, 그동안에 대선 관련해서 안철수 관련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내 전제가 만약에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 서울시장 이슈와 관련돼서 모멘텀 플레이나 스윙 이미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신규로 관심을 가졌을 거고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만 유독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개별 코인들을 조금 소외시키고 있죠. 근데 이것들을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지금 자산시장을 계속 자극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 코로나와 실물경제 다 무시해버리고 상승, 부동산 시장, 자산시장 다 무시해버리고 상승, 가상화폐 시장, 소외받던 가상화폐 시장 유동성 풍부의 자산 관련 이런 메이저 그룹의 이미지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도 팽창, 모든 투자 자산들이 팽창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언제가 피크일지 모른다. 언젠가 이런 엄청나게 풀려진 유동성을 정부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가서 이게 취해 있는 움직임보다는 조금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개미 투자자로서 시장에 오래 들어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보다 단기적인 수익률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가 듣고 있고요. 근데 경험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예요. 잠깐 시장에서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줬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고 시장 분위기에 도취돼서 오버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시장이 다시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시점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꼭지가 되는 점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런 시그널을 언젠간 줄 것이다. 제 첫 번째는 금리 상승 기조의 확고한 움직임이죠.
미국 시장에서 그런 것들 판단을 하고 국내 시장에 얼마나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 판단해야 되고요. 무조건 금리가 오른다고 시장이 꺾인다도 아니지만 장세의 흐름상 금융장세 이런 상태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어디쯤에서 이제 피크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뭐 내년 하반기가 될지 다음 연도가 될지 그런 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흔들리면서 가더라도 시장은 우상향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 조금 시장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보다 그때는 또 도리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현재 상황에 도취하지 마시고 그런 과거의 경험도 이랬던 적이 있구나 이런 것들 항상 체크해가면서 2020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021년도 장세는 지속이라고 봅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의 움직임이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2021년 1월 4일 10시에 딱 개장하는 순간 그리고 연초의 움직임이 일정 부분 파악을 해보면서 움직여야겠지만 시장은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은 함부로 지금 걷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대장주로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2차전지, 그 다음에 정책단, 신재생,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순환매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들은 모든 장세를 떠나서 실적 장세가 됐을 때 회사들이 돈을 다시 회복해서 벌어들이고 주가도 상승 같이 하고 있는 상황 그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해서 시장에서 또 살짝 물러날 때가 언제쯤인지 생각해보자. 이런 거를 2020년도의 말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간하고 4분기를 간단하게 이제 봤고요. 다음 하반기랑 연간은 다음 영상에서 봐주시면 되고 우리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과 그 다음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우리 공부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교육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유튜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번에 나온 신간 관련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카페에 가보면 서평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일단 교육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추가하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그거 아니면 문의 전화 이게 이제 일반 전화고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입니다. 이쪽으로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2021년도 가장 자산의 그 다음 물가 상승률 이게 중첩이 되는 구간에는 자산 쪽에 배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그 외에 메이저는 아니지만 저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투자들 어떤 것들하든지 긍정적인 자세로 자산의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한 해 수고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3, 4일 후에 으쌰으쌰 하면서 첫날의 분위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